자, 기출의 고백 데이 1에서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좀 미리 살펴볼 만한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두 함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된대. 지난번에 센수학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긴 있었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야, 내가 어떤 지수 함수인데 너랑 나랑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면 쉽게 말해 x 대신에 2를 대입한 게 같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저기는 함수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a에 뭐가 되냐면 2b-1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x 대신에 2 대입하면 a에 뭐가 되냐면 1-2b가 되거든. 근데 밑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2b-1하고 1-2b가 같다. 그럼 넘기면 4b-2가 여기 돼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b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게 된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f에 4 넣고 g에 4 집어넣은 결과, 내가 4 넣으면요 a에 4b-1이야. 근데 b값이 지금 현재 2분의 1이기 때문에 a의 1승이 되겠지? 플러스. 자,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다 이제 x 대신에 4 집어넣어주면 a의 1-4b승이야. 근데 b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1승이 돼버리고요. 그 합이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되게 된다. 자, 이건 좀 많이 나오죠? 어떤 수하고 그 수의 역수를 더해서 2분의 5가 되려면 하나가 2고 하나가 2분의 1이 되거든. 근데 a값이 지금 현재 0과 1 사이 숫자라 했기 때문에 a값은 얼마라고 볼 수 있다? 자,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양변 원래 a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해 주는 게 맞아. 원래는 양변에 2a를 곱하면 2a 제곱, 그러니까 2a 곱하면 5a인데 넘어가서 5a, 그 다음에 2a 곱하면은 a 약분되고 더하기 2는 0 돼서 원래 인수분해로 푸는 게 원칙인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의 합이 2분의 5다? 그럼 하나가 2고 하나가 2분의 1이다. 이 정도는 좀 센스 있게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17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대소관계는 항상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얘들아. 근데 지금 A하고 B 중에 A가 크다 했는데 핵심적인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경우를 총 3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 둘 다 1보다 큰 경우,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 큰 A는 1보다 큰데 작은 B는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3가지 경우를 다 확인해 봐야 내가 원하는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한번 볼게. 자, 선생님, A하고 B 중에 A가 큰데 걔네들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큰 경우를 하고, 그럼 두 번째 A하고 B 중에 A가 큰데 둘 다 1보다 크면서 이렇게 큰 경우 하고, 그다음 세 번째 A하고 B 사이에 1이 있으면서 이렇게 대소관계 되는 3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을 해야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럼 예를 들어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 예를 드는 거지. 그럼 얘는 2, 얘는 3. 그럼 얘는 뭐 2, 얘는 3분의 1.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그럼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자, 0,1을 지나는 두 가지 감소함수가 있는데 이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줘야, 자, a의 x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럼 지금 내가 잠깐 2분의 1 x하고 3분의 1 x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x 대신에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린 거야. 0,1 사이즈 해가지고 고려해서.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y는 2분의 1x라는 fx의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fx인 a의 x승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3분의 1을 예로 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무려 3이 나오게 돼요. 3. 그래서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x 대신에 1 넣으면 3분의 1 나오고 요 점을 지나게 되는, 자,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gx에 해당하는, 자, b의 x승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자.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 마찬가지로 둘 다 증가함수죠. 그래서 0,1을 지나는 증가함수인데 예를 들어 b가 1,2를 지나는 요게 바로 gx. 자, y는 gx의 식 바로 b의 x승이 되고, 그 다음에 ax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표시할게.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3 나오게 되는 확 좀 더 빨리 올라가는 fx라고 하는 a의 x승의 그래프. 자, 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a가 1보다 크니까 너는 증가함수, 나는 감소함수.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뭐 y는 fx라고 하는 a의 x승이 되고 이게 이제 gx가 그래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참이 돼야지만 사실 되는 거거든. 기억부터 볼게. 자, 양수 n을 집어넣으면 f가 언제나 결과가 크냐를 물어보는 거야. 흰색이 결과 크냐. 양수 넣어봐. 흰색이 크지? 양수 넣어봐. 흰색이 크지?
양수너 봐. 흰색이 크지? 모두 다 흰색이 크죠? 그래서 일단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게 된다. 됐습니까? 자, 똑같은데 절대값만 다른 n과 마이너스 n을 집어넣었을 때 g에다가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결과가 더 크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여기다 n을 집어넣고 양수 n을 집어넣고 그 다음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자, 마이너스 n을 집어넣고, 자, 여기도 이제 n을 집어넣고 그 다음 마이너스 n을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 n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n을 집어넣고. 자, 볼게. 자, n은 하얀색 함수에 집어넣고 마이너스 n은 노란색 함수에 집어넣을 거거든. 어때? 만족하니? 하얀색 함수에 n을 집어넣은 거하고 노란색 함수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걸 비교해보면 노란색 함수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게 크지?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정을 사실 만족하는 건데 그때 a가 1보다 크냐? 작죠? 그럼 이제 이거는 바로 얘가 발레가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다시 f라는 함수에, 자, 흰색 함수에 n을 넣고 노란색 함수에 마이너스 n을 넣는다. 자, 흰색 함수에 n을 집어넣은 결과, 얘가 바로 fn이고, 자, 노란색 함수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결과, 얘가 g-n인데 어때? g-n이 크지? 근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a 값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니은에 나와 있는 말이 항상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그림 그렸잖아? 그럼 또 맞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나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되고요. 자, 지긋 볼까? 자, 지긋은 지금 현재 f에 n을 넣었을 때랑 g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결과가 서로 같대. 그럼 이렇게 둘 다 1보다 작고 둘 다 1보다 큰 건 불가능하겠지? 그렇지 않겠니? 자, 그래서 지그에 나와 있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은 이런 그림이 돼야지만 비슷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지그는 지금 현재 뭐야? n하고 마이너스 n을 각각의 함수에 집어넣어서 결과 같다? 그럼 이 얘기는 두 가지 함수가 어디에 대한 대칭이 돼야 되냐면 지그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우는 거야. 자, 너하고 나하고 마이너스 n과 n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너랑 나랑 서로 무슨 함수에 대칭이 되냐면 y축에 대칭이 되는 함수가 그려져야겠죠. 그러니까 지그에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고요. 너의 n 넣고 마이너스 n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식이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림이다. 자, 그랬을 때 f의 n분의 1과 마이너스 n분의 1도 서로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당연히 지긋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n분의 2하고 마이너스 n분의 2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이게 바로 지긋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였다. 자,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면 나눠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된다라는 거. 28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자, 29번 문제는 의외로 니네가 아마 간단하게 계산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자, 2를 집어넣은 결과 그 결과를 또 넣다 보면은 과연 누가 크고 작아지느냐.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전보다 한 번은 크고 한 번은 작고 한 번은 크고 한 번은 작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2를 함수에 집어넣은 이 결과를 지금 현재 A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냐면 A1, A1이야. A1, A1. 그래서 그 A1을 다시 함수에 집어넣니? 뾰롱 집어넣어서 나오게 된 이 결과가 바로 뭐가 되냐면 A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 A2를 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보조선을 긋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선을 딱 긋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뭐죠? A2, A2죠. Y 좌표가 A2인데 Y는 X의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A2, A2. 그래서 그 A2를 다시 한번 함수에 대입한 요 결과가 바로 뭐가 나오게 된다? A3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A3.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또 마찬가지로 X축과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또 뭐니? A3, A3. 그래서 A3를 함수에 쩌르렁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A4. 그래서 한 번은 이거보다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하면서 점점 이 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A1, A2, A3, A4, A5, A6 하면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 교점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맥락으로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내지 않을까? 자, A11과 A12와 A13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그럼 일단 번호를 보면 짝수 번호가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가장 클 것이고, 그죠? 홀수 번호를 띄고 있는 중에 번호가 큰 게 더 크거든? 그럼 이 셋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그러면 A12 다음에 A13 다음에 그 다음에 A11이겠지. 규칙을 가지고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A의 2010이라고 A의 2012하고 A의 2013도 마찬가지 맥락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양하게 또 응용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29번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극한값이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잘 기억해도. 자, 뒤로 넘어가서 31번 문제를 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에 보면은 이제 A하고 B하고 C에 대한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A하고 B는 그렇다 쳐. 근데 C가 좀 문제지. 근데 C 혼자 지수함수니까 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야 돼. 지금 지수함수, 요 하얀색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내가 지금부터 찾아보려 하거든. 근데 우리 기억나?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항상 어디에서 교점을 갖죠? y는 x 위에서 교점을 갖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그리면 당연히 그 친구도 1,0이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지나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y는 x의 교점인 요 점 있죠? 요 점을 또 지나가 줘야 돼. 그러면은 이 함수의 역함수인 y는 로그 cx 그래프는 여기는 이 노란색 점하고 여기는 노란색 점을 지나는 자, 요런 형태로 오다가 이렇게까지는 못 하죠. 그죠? 자, 요런 형태로 오다가 지금까지 함수가 작아졌으니까 이제 대칭이 되는 요게 바로 이제 y는 뭐가 되냐면 로그 c의 x가 된다는 뜻이야. 로그 c의 x. 그래서 순서는 a, b, c 순서 아니거나 c, b, a 순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야, 누가 더 큰 거 잡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얘를 가지고 판단하지. 자, 예를 들어 y는 로그 2분의 1 x의 그래프와 물론 숙달이 된 사람은 잘 하겠지. 자, y는 3분의 1 x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려보면 자, 볼게. 1,0을 지나. 이건 x 대신에 3 넣어야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x 대신에 3 넣어야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함수가 y는 누가 내면 로그의 3분의 1 x의 그래프 되는 거야. 이건 x 대신에 2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 나오게 돼. 자, 2,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요 함수가 바로 y는 뭐가 되냐면 로그 2분의 1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x축에서 멀어져야 돼, 사실은. 점점 멀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는 1보다 작은 A, B, C 중에서 x축과 가장 먼 게 A거든.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자, 첫 번째, C의 역함수를 구하는 그 과정, 그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31번 문제였습니다. 자, 32번 문제. 혹시 기억나냐? 이거 우리 센수학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때는 니네한테 학습을 위해서 사실은 선생님이 다양하게 경우를 나눴고 이제는 답을 좀 빨리 구하는 요령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 자, 보세요. 일단 먼저 니네가 확인할 건 가운데를 먼저 봐. 지난번에는 이쪽을 먼저 봤었는데 이제는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기 위해 가운데를 먼저 보자고. 왜냐면 m하고 n이 지금 현재 m하고 n이 자연수 양수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A의 n승을 B의 n승으로 나눈 게 1보다 작네? 그잖아? 가운데 거 2개,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나눴던 1보다 작지? 그럼 얘는 B분의 A의 n제곱을 했는데 1보다 작네? 얘들아, 얘가 양수야? 역수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지. 1보다 작은 놈을 역수하지 않아야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B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바로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앞에 거 2개 보자. 나눠버리잖아. 그럼 A의 n 빼기 n승이 1보다 작아.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B의 n 빼기 m승이 1보다 작아. 그래서 얘를 보면 알겠지만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1보다 작은 건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얘하고 얘 지수가 지금 현재 부호가 반대죠. 한 친구는 역수를 했고 한 친구는 역수를 안 했지. 근데 둘 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다시 얘하고 얘가 부호가 서로 다르죠? 한 친구는 역수를 했고 한 친구는 역수를 안 했는데 결과물이 둘 다 1보다 작네? 그 얘기는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작거나 둘 다 1보다 큰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크고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때? A가 작으니까 여기서 바로 A가 1보다 작고 B가 1보다 크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 있지. 이제 답을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B가 1보다 크네? 그럼 얘가 1보다 큰데 1보다 작아졌다? 그럼 이게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다시 B가 1보다 큰데 결과적으로 작아졌다는 건 역수를 취했다는 뜻이고 그럼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M이 누구보다 크다? M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MN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센수학에서 문제 풀이할 때는 막 경우를 좀 나눴지? 근데 그때 니네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고 지금은 이제 빨리 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조금 바꿔 막 A하고 B의 위치하고 M하고 N의 위치 조금 바꿔주는데 크게 많이 바꾸지는 않으니까 가운데부터 먼저 봐. 알겠지? 자, 이게 바로 32번 문제 풀이었습니다. 자, 33번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걸 많이 낸지 모르겠어. 좀 쉬운데 사실은. 야, 일단 먼저 각각의 함수에 10을 집어넣은 결과가 같다 했으니까 첫 번째 걸 집어넣어 볼게. 1 더하기 R1의 10제곱하고 1 더하기 2분의 R2의 20제곱하고 1 더하기 4분의 R3의 40승이 서로 같대. 그럼 여기서 양변에 10분의 1제곱한다. 여기도 10분의 1승, 여기도 10분의 1승 쳐버리면 뭐가 같아? 1 더하기 R1이 1 더하기 2분의 R2의 전체 제곱하고 같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오른쪽을 제곱한다. 집중해라. 1 더하기 R2 더하기 4분의 R2의 제곱이 되게 돼.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가 R2가 되니까. 잘 봐. 1 사라지지? 넘어가지? R1 빼기 R2가 4분의 R2의 제곱인데 여기서 R1, R2, R수가 양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수지. 그럼 이거의 부호도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R1이 커, R2가 커? R1이 커야 돼. R1이 R2보다 크구나. 자, 그럼 마찬가지로 몇 승 하냐? 20분의 1승을 합니다. 똑같이 20분의 1승을 합니다. 그럼 왼쪽은 20분의 1 적용돼서 1 더하기 2분의 R2가 1 더하기 4분의 R3의 전체 제곱 되게 되고, 전개하면 1 더하기 2분의 R3 더하기 16분의 R3의 제곱에 의해서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R2보다 R3가 크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럼 R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R2고 그 다음에 R3다. R1, 2, 3 순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알고 나면 참 쉬운 문제야, 그지? 그러니까 니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둬야 되는 거야. 효율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을.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면 빨리 그렇게 적용해서 풀어버리는 거지. 기출문제는 여기서 고민하면은 이미 시간이 다 갔겠지. 자, 넘어가서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번은 오히려 니네가 잘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A하고 B의 부호나 크기에 따라 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지를 계속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기억 그림 그려볼게. 야, 너랑 나랑 둘 다 로그 함수여서 우리 모두 1,0을 지나는데 어떤 친구는 2 집어넣어 1 나오는 함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3 넣어야지 1 나오는 함수도 있어서 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나머지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누가 로그 3x, 얘가 이제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가 되고 얘가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돼서, 그럼 a하고 b 중에 만약에 a가 크잖아? 그럼 누가 f고 누가 g냐? 얘가 f인 거죠. 얘가 g인 거죠. 맞냐? 얘를 든 거지. 자, 이러한 얘인 2와 3의 얘를 들었고, 그럼 미치 3인 함수가 fx, 얘가 gx인데, 근데 궁금한 건 0과 1 사이인 이 구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f가 크니 g가 크니? f가 크니 g가 크니? f가 크죠? 얘를 기준으로 대소관계 바뀌는데 이 이후에선 f가 작은데 이 전에선 f가 크지? f가 크죠? 자, f가 크니까 그럼 이제 기억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니은 볼게. 니은. 지그스는 좀 쉽죠? 그죠? 이제 니은이 또 문제인데, 그럼 니은에 대한 또 예를 또 들어봐야지. 그럼 이제 숫자를 예로 드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럼 내가 얘를 3분의 1, 얘를 2분의 1이라 가정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서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는데 1,0을 지나는 함수가 2 넣어서 마이너스를 되는 친구도 있고 3 넣어서 마이너스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해. 어떤 함수는 2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함수는 2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도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럼 얘가 바로 y는 누구냐면 로그 3분의 1 x의 그래프고, 얘가 y는 누구냐면 로그 2분의 1 x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럼 지금 누가 미치 3분의 1인 놈이 f니까 얘가 바로 f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g가 되네요. 그럼 이 오른쪽에선 f가 크지? 그럼 여기선 g가 큰 거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gx의 함수가 더 위에 있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의 함수값이 더 큰 상황인 거니까 그럼 니은은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지그시 가장 쉽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너는 1보다 크고 나는 1보다 작고, 1보다 큰 게 작은 게 AX니까 얘가 F고 얘가 G거든. 그럼 0과 1 사이에서는 뭐 비교할 것도 없이 당연히 F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0과 1 사이 범위에서 fx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함수다라는 걸 알겠다. 자, 36번 중요한데 우리가 센수학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36번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문제인데 니에도 한번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라고요. 자, 넘어가서 두 가지 문제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자, 37번. 자, 이 문제도 좀 많이 중요해. 좀 많이 중요해. 진짜야. 많이 중요해.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문제랑 쌍벽을 이룰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함수니까 중요하다. 잘 봐라. 지금 y는 로그 2x 뭐 지수 함수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막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래프들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절대값이라고 쫄지 말고요. 완성을 좀 해볼게. 선생님이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뭐가 되냐면 그냥 로그 2x야. 절대값 무시하고 지금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돼서 내려오고 있는 지금 노란색 함수를 연장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 y는 뭐가 되냐면 로그 2분의 x의 그래프. 이렇게 하얀색하고 노란색의 그래프를 절대값 무시하고 연장해서 그냥 그려줬어. 자, 먼저 볼게. P x좌표하고 y좌표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냐? 왜 x좌표하고 y좌표 똑같으냐?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와 밑이 2분의 1인 지수 함수의 교점이거든? 근데 이 둘이 서로 역함수거든? 그잖아?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하고 밑이 2분의 1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 교점은 y는 x 위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P란 점의 좌표는 x좌표하고 y좌표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1, y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 바로 뭐냐면 x1과 y1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지금 현재 알아냈고요. 자, 근데 기억이 물어보고 있는 거 먼저 볼게. 자, 우리 아까 센서하게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한 기술이야. 0,1에서 x축의 평행한 선을 긋잖아. 자, 이거면 점의 x좌표하고 y좌표 중에 누가 1이지? 누가 1이지? 무슨 좌표가? 자, 얘랑 얘랑 무슨 좌표 똑같니? y좌표 똑같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1이죠? 근데 이게 이 그래프의 점인데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1 나오니? 2분의 1 집어넣어야 1 나오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 1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럼 x1이란 놈이 분명히 이 점의 오른쪽에 있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x1이란 점이 x는 2분의 1과 x는 1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대충 그림상 중간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겠지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조건은 바로 뭐냐? 야, 얘랑 서로 y는 x의 대칭이겠지. y는 x의 대칭인 이유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야, 얘는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냐면 얘하고 얘의 교점이야. 이 파란색 점. 물론 연립할 수는 없어. 근데 여기는 여기 무슨 색이야? 요 노란색 점 있죠?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랑의 교점이냐? 얘하고 얘에 대한 교점이야. 근데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고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야, 이 두 개 선의 교점이 있었어. 근데 얘를 y는 x에 다 그대로 옮겼단 말이지. 그럼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은 당연히 y는 x에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지? 나의 역함수. 얘의 역함수. 그럼 그 교점도 당연히 y는 x에 대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 얘하고 얘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구나. 그래서 Q란 점의 좌표를 2번이라 했어.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의 R이란 점의 좌표를 x3, y3라 했는데 자, 여기서 알아낸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얘네들이 서로 y는 x에 대칭이 되기 때문에 너의 x좌표 x3가 나의 y좌표 y2가 돼야 되고 너의 y좌표 y3가 나의 x좌표인 x2다. 이게 이 문제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야. 니은 확인해볼까요? 야, x2가 뭐라고? y3라고. 그 다음에 y3가 뭐라고? y3가? y3가 뭐라고? x2라고. 다시. 자, 지금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결과에 따르면 참이 되겠는데 요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 나 2번을 다 없애버릴게. 그럼 2번 x2가 뭐라고? x2가 y3라고. 그 다음에 y2가 뭐라고? y2가 x3라고. 그럼 x3, y3, x3, y3 빼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니네 맞는 말. 디귿이 사실 핵심인데 디귿이 이제 핵심이야. 신아! 민지야 뭐해? 때려야지.
돌면 때려. 팔꿈치로 팍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조건인 지급보기 지금부터 봅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기울기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y2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x3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는 x2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y3를 대입해서 지그에서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건 야, y3와 x1 빼기 1 그 다음 y1과 x3 빼기 1이 이렇게 되느냐? 요거 지금 현재 물어보는 중인데 자, 여기는 1번 점하고 3번 점은 다 x좌표가 1보다 작다는 걸 확인했지? 그래서 이 친구 음수다. 이 친구도 음수다. 그럼 얘랑 곱한 거는 양수겠지? 나 양변을 지금 얘하고 얘 곱으로 양변을 나눌 거야. 그러면 왼쪽은 뭐가 되게 되냐면 x3-1분의 y3가 되고 그럼 오른쪽은 x1 빼기 1분의 y1이 되는데 여기다가 살포시 빼기 0 빼기 0만 싹 적어주게 되면 바로 마찬가지로 분수식은 무조건 기울기로 해석하라 그랬지? 자, 그럼 이 각각의 놈들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지 저거 좀 지우고 할 거거든? 자, 지금까지 혹시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지금 써봐. 싹 지우고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왜냐면 그림이 되게 좀 복잡해지거든. 그냥 뭐 적는 친구도 없는 거 보니까 다 멀티가 돼서 이미 다 적었나 봐. 자, 간다. 간다.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의미가 뭐지? 1,0과 x3, y3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1,0이란 점과 3번 점을 연결한 얘하고 얘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노란색이야. 이해할 수 있겠냐? 근데 이것도 좀 극혐이야. 여기 봐. 그럼 얘는 뭐게? 얘는 1,0과 x1, y1을 연결한 기울기야. 여기는 이 점하고 요 p지, p하고 연결한 기울기야. 거의 또 이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별이 안 되겠지만 분명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하고 p를 연결한 기울기 구해보잖아? 그럼 물어볼게. 노란색하고 빨간색 중에 누가 커? 빨간색이 크지. 둘 다 음수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빨간색이 기울기가 크죠? 그럼 부동의 방향이 제대로 된 거야? 반대가 된 거야? 반대로 된 거지?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거야. 자, 이 문제도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다시 자, 이 점하고 이 점이 서로 y는 x에 대칭이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지그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줬고 그래서 분수꼴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왼쪽도 기울기, 오른쪽도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구나. 그래서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계산을 해봤습니다. 됐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밑으로 가서 넘겨서 뭐냐 부호가 양수니까 플러스 돼야 되니까 둘 다 같은 부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 x분의 y가 되는데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 y분의 x꼴이라 그걸 기울기로 해석할 수가 없어. 아니 그 x1을 넘기고 x1을? 요거를? 거를 넘기고 이 나눠서? x2도 넘기고 x2도 넘기고 부호가 반대로 되잖아. 아니 반대로 돼서 그래서 뭐야 둘의 기울기에 부호가 같다 해가지고 부호가 서로 같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으면 다음 설명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희수가 얘기한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일단 이게 나은 것 같아. 자, 한 문제 더 하고 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자, 여기는 근데 살짝 미분에 대한 얘기가 살짝 들어가 사실은. 민지야, 자꾸 떠들래? 혼나려고? 아까 선생님 했던 얘기 기억 안 나? 사극 버전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함수는 서로 x축의 대칭이지.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그래프는 1,0에서 만나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한번 들어봐. 이거 미분하고 1 대입하면 1이니?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1 대입하면 1이지?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사실은 1,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서 사실은 y는 lnx라는 그래프는 이 점에서 이 놈과 접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lnx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그래프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그릴 수 있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lnx라고 하는 이거 있죠? 이거 이제 마이너스 lnx랑 사실 똑같은 건데,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 접혀야 되거든. 이 점을 지나는 여기에 접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도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관건이죠. 일단 접선은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디귿. 뭔가 좀 극현처럼 보이는데, 내가 얘를 두 가지씩의 곱으로 해석을 해보면 t-1분의 ft 빼기 0과 그 다음에 t-1의 gt 빼기 0의 형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야? 1,0이란 점과 이 함수 그래프에 있는 어떤 t,ft란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사실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x좌표를 가지고 있는 이 점에 대한 자 t,-lnt를 연결한 이놈의 기울기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둘을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는 음수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야, 이 기울기 1보다 클 수 있을까? 접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접는다 해도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절대값이 1보다 작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은 1보다 작겠지? 음수일 뿐이지? 그럼 그 둘을 곱한 친구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디귿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되겠냐? 접선에 대한 예음을 좀 사용했지만 데이 1은 여기까지.